오늘 강연은 총 4분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담당하신 강철구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장님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금융업권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이라는 주제로 강철구 금융본부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최근 부동산 PF의 부실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사는 물론 대주단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첨예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강철구 금융본부장님은 회계법인 출신으로 그동안 한국기업평가에서 기업본부 평가 전문위원으로 9년간 건설사의 재무를 분석했습니다. 이어 금융본부장으로서 5년간 재직하면서 부동산 PF 구조를 연구해온 건설금융 전문가십니다. 소중한 말씀 전해주실 강 본부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기업평가 강철구 본부장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금융업권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인데요. 실제로 최근 4, 5년 동안 부동산 PF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경기 호황에 있어서 그 투자 부분을 담당했던 금융업권의 실적이 이제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작년까지 구가를 했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어쨌든 그 금융업권들도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금리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미 연준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75bp 올리면서 올해 말 내년 그러니까 예상금리를 지금 5%까지 보는 기관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금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지표는 하강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 매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1월 기점으로 하락 전환된 상태고 최근에 들어서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분양 주택 수 또한 작년 9월부터 벌써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부동산 경기 시장은 급격하게 어려붙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금융업권 쪽에서의 이제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죄송합니다. 2016년을 보시면은 금융업권 그 지금 금감원에서 발표한 그 PF 대출 잔액이 한 42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5년 동안 이제 호황에 입어서 연평균 한 17% 성장을 그 시현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거의 한 2.5배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이 성장한 내면의 업종별로 보면은 보험업이 양적 성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42조 원까지 그 확대된 상태고, 다만 그 증가율 측면에서는 증권 여전업이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기록하면서 그 성장률 부분에서는 제일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업권 PF 이제 익스포저를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좀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절대 금액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보험 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순위 대출 위주로 취급을 하고 지역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쪽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 질적 측면에서도 조금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기 자본 대비 그 PF 잔액을 봤을 때도 은행 같은 경우는 10% 언더, 보험 같은 경우는 한 15%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캐피탈 저축은행의 경우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 자기 자본 대비 PX 익스포저 비중이 7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조금 그 금융업권에서 PF 익스포저 때문에 좀 감당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캐피탈 저축은행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권도 지금 PF 잔액 기준으로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한 10조가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우발 침묵까지 포함했을 때는 3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PX 익스포저가 38%이기 때문에 증권 역시 좀 요주의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 그 PF 대출에 있어서 좀 그 모니터링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저축은행 쪽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고유의 수신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의 뭐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관심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증권업, 그러니까 저축은행을 제외한 증권업 캐피탈 쪽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증권 캐피탈의 PF 구성의 특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죄송합니다. 증권업의 경우 그 PX 익스포저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86%가 우발 채무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금융기관 중에서 유일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 PX 익스포저가 상당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캐피탈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앞서서 금감원에서 발표한 PF 대출 잔액 이외에 일반 기업 대출로 분류된 PF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그 2020년 3월 말 기준 증권업의 PF 전체 익스포저는 25.3조, 그리고 캐피탈은 24.5조 정도로 한 25조 내외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라고 평가를 해보면, 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 동안 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대금리 유상증자를 시연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었다 보니까 이익유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본규모 측면에서는 지금 캐피탈과 증권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증권은 자기 자본 대비 전체 PF 익스포저는 39%인데 반해 캐피탈 같은 경우는 100%에 육박하는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캐피탈 쪽에 부담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그 증권업과 캐피탈의 PF 리스크 프로파일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대응력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PF 사업에서 다 아시겠지만 사업 단계별로 리스크 의 체크리스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토지 매입 인허가 단계에서는 인허가 리스크, 본 PF 조달 성사 여부 등이 주요 리스크고요. 공사 진행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 리스크, 시공사 리스크, 현금 흐름 리스크가 주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 단계에서는 미입주 리스크, 미배강 리스크, 임대 리스크가 주요 리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최근의 특징적인 부분은, 금융업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은 특히 증권 캐피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스크가 가장 큰 브릿지론 참여가 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의 둔화 추세가 조금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을 취급하는 금융업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물건이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브릿지론 쪽으로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과 캐피탈의 브릿지론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증권 쪽 보시면은 브릿지론 비중이 자기 자본 대비 11%로 크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본 규모가 워낙 지금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11%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캐피탈업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 비중이 29%로 증권업 대비 상당 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보시면은 캐피탈 쪽에 지금 싱글 A급, 트리플 B급의 그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 비중이 89%, 103%로 거의 100%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자기 자본에 준하는
그 브릿지론 규모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체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릿지론, 그러니까 부동산 PF 리스크 프로파일 분석을 관련해서 이제 브릿지론과 본 PF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브릿지론의 리스크 프로파일 체크를 위해서 보는 부분은 지금 뭐 지역, 그리고 그 트렌치 구성, 그리고 LTV 수준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고요. 본 PF 같은 경우는 지역별, 그리고 용도별, 트렌치 구성, 그리고 분양률, 그리고 책임준공 시공사 신용 등급 5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론의 지역별 구성을 살펴보면 일단 수도권 지방의 비중이 두 지역 다 한 60%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비중이 37%, 증권 같은 경우는 25%로 캐피탈이 질적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증권 같은 경우는 등급별 지역 구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캐피탈 같은 경우는 AA급과 BBB급의 지역별 구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BBB급에서 그 5대 광역시 이하 세종시의 비중이 5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릿지론의 트렌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업종 모두 선순위 등급 비중이 지금 뭐 증권 43%, 캐피탈 49%로 40%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증권업 같은 경우는 그 후순위채 비중이 41%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캐피탈 같은 경우는 중순위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브릿지론에 있어서 증권업 쪽의 투자가 후순위 위주로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등급별로는 이제 증권, 캐피탈 모두 하위 등급 쪽에서 그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신용 등급별 조달 금리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신용 등급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겟 금리가 높은 후순위, 중순위채의 그 투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브릿지론의 LTV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80% 미만 LTV 비중이 증권은 43%, 그리고 캐피탈은 52%로 캐피탈이 여전히 그 질적 측면에서 소폭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대지 평균 경락률이 77%임을 감안했을 때 일단 80% 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본 PF 전환이 안 됐을 때 투자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캐피탈 쪽 싱글 A, 트리플 B급에서 지금 그 80% 이상 LTV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보다 더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을 때 그 좀 침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캐피탈사의 싱글 A 등급과 트리플 B급 쪽에 좀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PF의 지역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역별 구성은 그 브릿지론 비중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수도권 지방의 비율이 60%대, 그리고 다만 브릿지론에서는 등급별로 그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본 PF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최근에 올 상반기까지 좋았던 부동산 경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뭐 조달 그 PF 구성에 있어서 어쨌든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 좋은 지역을 뭐 신용 등급이 낮은 그 지금 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용도별 구성을 살펴보면 증권, 캐피탈 모두 주거용 PF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한 70% 정도가 주거용 PF가 차지하고 있고, 두 업종 모두가
그 아파트 비중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증권의 경우에 오피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캐피탈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렌치 구성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PF의 트렌치 구성은 두 업종 모두 선순위 비중이 한 6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그 브릿지론 부분에서의 그 선순위 비중이 40%대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역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질적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업종 모두 말씀드린 대로 상위 등급군과 하위 등급군의 그 선순위 비중 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조달 가능 금리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양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80% 이상 분양률 비중이 증권이 32%, 그리고 캐피탈업이 50%로 캐피탈업이 여전히 분양률, 본 PF 분양률 측면에서도 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증권업 쪽에 그 분양점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PF 익스포저의 한 80% 이상이 그 우발 채무, 즉 그 채무 보증 형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 지금 분양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우량 물건, 그러니까 분양률 완판된 우량 물건을 재매각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분양 진행 중인 물건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든 이게 그 2022년 상반기까지의 분양 그 성과가 반영된 부분이다 보니 그 분양률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등급 간 차별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책임준공 시공사 신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PF 관련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지역별 트렌치 구성, 그리고 분양률, 그리고 용도별 봤을 때 대부분이 캐피탈적인 우위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준공 시공사 신용도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증권 업종이 조금 그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싱글 A급 이상 그 책임준공 시공사의 신용도가 지금 한 77%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캐피탈 쪽에 65%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위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캐피탈 쪽에 지금 싱글 A급과 트리플 B급의 그 투기 등급과 무등급 그 책임준공 시공사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급 같은 경우는 61%, 그리고 트리플 B급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진행되는 지금 PF에서의 건설사, 특히 시공사가 부실화되면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PF 채권의 부실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원자재 이슈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규모가 작고 신인도가 떨어지는 건설사부터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캐피탈 쪽에 싱글 A급 그리고 트리플 B급의 그 지금 캐피탈사들이 이 위험에는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PF의 업종 등급별 리스크 수준하고 그리고 이제 대응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브릿지론 리스크 판단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본 PF와 브릿지론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PF 같은 경우는 0에서 5단계,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2에서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브릿지론이 2에서 5단계 구분되는 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개발 과정의 앞 단계다 보니 그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수준은 그러니까
0단계는 매우 낮음, 1은 낮음, 2는 보통, 3은 관찰 필요, 4는 주의 요구, 4는 부실화 진행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경락률 LTV 수준을 따지는 경락률은 앞서 설명드렸던 최근 10년간의 전국 대지 월별 낙찰가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선순위가 아니고 모니터링 지역이면 주의 요구 수준이 4단계, 그리고 모니터링 지역이 아니더라도 LTV 수준이 경락률을 상회하게 되면 4단계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PF 리스크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PF 리스크 판단 기준은 리스크 보강 여부, 그리고 책임 준공 여부, 분양률 수준, 공사비 증액 부담, 모니터링 지역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리스크 있다고 보여지는 3단계 이상의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 준공이 없고, 그리고 분양률이 80%나 60% 언더로 됐을 때 3단계 이상의 좀 주의가 요구되는 또는 관찰이 필요한 PF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제 증권 쪽의 부동산 PF 리스크 수준을 측정을 해보면 전체적인 증권의 합산 기준 리스크 수준은 2.8로 전반적인 관찰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급별로 봤을 때는 싱글 A 등급군에서 3.2로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캐피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2.5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계속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리스크 수준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때 캐피탈이 증권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AA급 같은 경우는 전체 리스크 수준이 2.0까지 나타나서 저희가 분류했을 때 보통 기준이죠. 그래서 2.0까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AA급에서의 캐피탈사의 전체 PF 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싱글 A급 그리고 트리플 B급 같은 경우가 3 내외를 기록하면서 증권업의 싱글 A급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앞에 분류한 리스크 수준 4 이상 또는 3 이상 분류되는 비중이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캐피탈과 증권사가 좀 부실화 가능성 PF 채권의 부실화 시 얼마나 자본 대응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수준은 캐피탈은 3 이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넘는 숫자가 몇 개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캐피탈사가 3 이하로 상대적으로 증권업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기 자본 측면에서 증권과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 4 이상 여신 비중 같은 경우는 싱글 A급과 트리플 B급에서 높게 나타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A급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자본 대비 자본 함축력 측면에서는 좀 문제될 업체가 크게 보이지 않은 반면, 싱글 A급과 트리플 B급 쪽에서 지금 좀 자기 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 4 이상 여신이 100% 이상 넘는 업체가 한 3개 정도 돼서, 이 업체에 있어서는 향후 부실화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실화 진행 시 자본 함축력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증권을 볼 텐데요. 증권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캐피탈 대비 조금 공격적인 PF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F 자체의 리스크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최근 2, 3년 동안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자본, 그러니까 이익 확충으로 자기 자본 대비 지금 리스크 수준 3 이상, 아니 4 이상 되는 업체별 비율이
다 40% 언더를 보이고 있습니다. 50% 넘는 업체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3 이상까지 확대를 했을 때도 실제로 뭐 100% 넘는 업체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자기 자본 대비 리스크 수준은 어느 정도 캐피탈사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증권사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우발채무 형태의 PF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인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유동성 리스크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비율은 유동성 갭 대비 그 우발채무 비율입니다. PF 우발채무 비율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갭은 그 3개월 이내에 돌아가는 부채를 그러니까 초과하는 유동자산 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발채무가 현실화돼서 그러니까 본장부로 인식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되냐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싱글 A급 증권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A 플러스 A 싱글 A 제로 등급에서 이제 몇몇 업체들이 그 자기 자본 대비 그 우발채무, 그러니까 그 유동성 갭 대비 PF 우발채무 규모가 이제 뭐 70-80% 넘는 업체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성 관리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지금 그 증권 캐피탈사의 지금 PF 운영은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진행했던 혹시 또는 이제 진행을 추진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금 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데요. 이 설명드렸던 그 지금 금융업체, 그 증권 캐피탈사 중에서 조금 요주의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